안녕하세요, 아리입니다. 오늘은 제가 가계부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.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적지마 용돈을 받았거든요. 그래서 용돈 기입장을 쓰기 시작했어요. 처음부터 용돈 기입장을 어른들이 써라 해서 쓴 건 아니고 그냥 용돈 받아서 쓰다가 어느 순간 돈이 나도 모르게 새 나간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어디다 쓰는지 알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기록하는 정도 하고 있었다가 본격적으로 가계부를 작성한 거는 아무래도 결혼하고 나서부터인 것 같아요. 신용대출 6천만 원 받아서 원룸으로 시작했잖아요. 학자금 대출 1,000만 원도 있었고, 그래서 빨리 전세로 투룸 빌라라도 가야겠다, 좀 넓혀서 가야겠다. 이 집에서는 아기를 낳아서 키울 수도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체계적으로 좀 가계부 쓰는데 좀 공을 많이 들였어요. 그렇게 해서 가계부를 작성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. 모든 재테크 책에서 가계부를 강조하잖아요.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. 가계부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고 낭비되는 항목을 찾아서 그걸 줄여가지고 종잣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는,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계부를 꼭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. 먼저 저한테 가계부를 어떤 걸 사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. 근데 저는 가계부 돈 주고 사지 않아요. 여기 보시면 제가 쓰는 가계부를 가지고 왔는데 보이시겠지만 여기 농협에서 준 거예요. 2015년도에. 이거 제가 결혼하면서 처음 쓰기 시작한 가계부거든요. 2014년 말에 제가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2015년 1월부터 작성을 한 가계부예요. 그 뒤로도 이렇게 다 이렇게 받아서 쓰고 있는데 2016년도에만 이거를 얻지를 못해서 그때는 엑셀로 작성을 했어요. 어떤 가계부를 쓰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계부를 쓰느냐 안 쓰느냐가 제일 더 중요해요. 돈을 모으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가계부를 꼭 작성하셨으면 좋겠어요. 가계부 쓸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목표 설정이에요. 정말 중요한데 목표가 뚜렷해야지 그 목표에 이렇게 도달할 수가 있거든요. 동기부여가 되고 힘들어도 지치지 않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가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가고 이 목표가 있어야지 거길 향해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일 처음에 이제 목표를 설정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. 저도 이제 이 2015년도에 처음 쓴 가계부 보시면 여기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써놨거든요. 이런 추상적인 목표보다는 1년에 1,000만 원 이렇게 설정해 두는 게 훨씬 효과가 좋다고 해요. 동생이 돈 모으기 하는 거 도와주면서 돈을 모아서 뭘 하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내 집 마련이라고 하더라고요. 아마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지금 전세 사시는 분들 전세로 가는 게 목표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잖아요. 최종 목표는 내 집 마련 이렇게 설정해 놓고 세부 목표는 종잣돈 모으기 1년에 1,000만 원 이런 식으로. 이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을 계속해서 묶어 놓을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이제 적금을 1년 만기로 보통 많이 들잖아요. 만기가 됐어. 그러면은 갑자기 어디 쓸 데가 정해지지 않은 목돈이 갑자기 이제 생기면서 여행이 가고 싶어질 수도 있고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. 이럴 때 이거를 목표가 있으면 이걸 절대 깨지 않고 계속 적금 만기되면 예금에 넣어서 이거 계속 이렇게 묶어 놓을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 설정이 정말 중요합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갑자기 적금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난 건데 전 적금을 이렇게 큰 금액으로 묶어 놓지 않아요. 그러니까 한 달에 내가 50만 원을 저축을 할 수 있어. 그러면 적금 50만 원짜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20만 원, 20만 원, 10만 원 이렇게 좀 쪼개서 한 3개, 4개 이렇게 만들어 놔요. 그 이유가 살면서 변수가 항상 생길 수가 있잖아요. 갑자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기 낳고 이제 뼈가 약해져서 그런지 과자를 먹다가 이가 부러져서 임플란트를 하게 된 거예요. 그럴 경우
뭐 아니면 뭐 부모님 임플란트 해드릴 수도 있고, 또 갑자기 목돈 들어갈 일이 생기면 50만 원 적금 든 것 중에 그 금액이 다 필요한 거 아니고 거기서 뭐 한 1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, 이제 순이 있어서 해지해야 되면 이제 하나 정도만, 이게 중간에 중도 해지하면 이자를 많이 못 받잖아요. 그러면 아무리 이자가 요즘에 낮다고 한데 그래도 챙길 수 있는 건 챙기는 게 좋잖아요. 중도 해지하면 그마저도 못 받기 때문에 이제 그럴 위험에 대비해서 소액으로 들어놨다가 다행히 아무 일 없어서 만기가 되면 그거를 이제 예금으로 옮겨서 묶어두는 거죠.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적금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런 다음에 해야 될 거는 1년 예산을 작성해 보는 거예요. 보통 이제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매달 월급이 얼마 들어오고 그다음에 상여금 나오는 달 있고 이런 게 다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. 그걸 토대로 예산을 작성해 보는 거예요. 고정비가 얼마, 변동비가 얼마, 이렇게 해서 총 지출이 얼마가 나가고 그 중에서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파악을 하고 나면 1년에 얼마를 모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. 그리고 고정비 중에서 줄일 수 있는 게 없는지 찾아보는 것도 중요해요. 자동이체로 나가던 인터넷 요금, 핸드폰 요금 이런 것도 요금제를 나한테 맞는 거를 찾아서 또 줄일 수도 있고, TV 잘 안 보는데 가끔 본다 이러신 분들은 그 가장 기본형 요금제를 사용해도 무리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. 이런 식으로 고정비를 줄이는 작업도 한번 해주시면 그러면 모을 수 있는 돈이 더 늘어나겠죠. 그리고 가계부 쓰는 걸 너무너무 어려워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잊어버리고 되게 귀찮고, 그리고 잔액이 안 맞아서 이거 계산기 두드리다가 이제 스트레스 받으신대요. 뭐 100원, 200원 안 맞을 때도 있고 막 1000원 이렇게 안 맞을 때도 있고, 이게 생각이 안 날 수 있거든요. 쓰다 보면 또 현금 같은 거 결제하면은 어떻게 썼는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잘 안 나. 괜찮아요. 그런 거 그냥 다 버리고 일단은 이제 뭐 이렇게 작성하는 게 더 중요해요. 가계부를 작성을 해서 내가 쓸데없는데 돈을 쓰고 있는지 그거를 파악해서 낭비를 안 해서 그 돈을 이제 종잣돈으로 끌어오는 작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잔액 안 맞는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, 그리고 너무 바쁘면 이렇게 못 쓸 수도 있어요. 그러면은 요즘에는 뭐 카드 주로 많이 쓰시는 분들 카드 내역 다 나오니까 그걸 보고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고, 너무 오랫동안 밀려가지고 안 되겠어 이러면은 마음을 새로 잡고 그냥 다 날리고 거기부터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아예 안 하지 말고 거기부터라도 다시 시작을 해서 가계부 작성을 해서 돈 모으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가계부 작성하는 방법은 이렇게 수기에다가는 전체 가계부 내역을 써요. 그러니까 뭐 월급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고정비, 변동비 이런 걸 다 여기다가 하는데, 예산을 짤 때 저는 생활비를 따로 책정을 하거든요. 매월이 3인인데 한 달 60만 원 살기 하고 있잖아요. 여기에 뭐 식비, 육아비, 미용비, 뭐 그다음에 의료비, 뭐 병원비 이런 거 다 들어가요. 그러니까 고정비는 뭐 공과금, 관리비, 뭐 대출 이자, 보험료 이런 거 다 고정비로 빼고 나머지 생활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돈은 60만 원을 잡은 거예요. 그럼 이거를 따로 관리하는 게 좋아요. 이렇게 통으로 여기다 적다 보면 내가 60만 원에 제대로 썼는지 이걸 하려면 일일이 이걸 다 빼서 계산을 하고 이러려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어서 안 하게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60만 원 내에서 생활비 쓰기 위해서 앱을 따로 쓰는 게 저만의 노하우예요. 이거를 제가 블로그에도 올리고 했었는데 따라 해보신 분들이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저도 생활비 관리하는데 이 방법 쓰면서 정말 많이 효과를 봤어요. 생활비를 따로 떼서 어플로 그때그때 관리하면 체크카드에 잔액 남은 거 보이는 것처럼 쓰다 보면 이번 달에 생활비가 어느 정도 남았구나 이것도 볼 수가 있어서 뭐 더 긴축을 한다든가 생활비 예산에 맞게 이렇게 쓸 수 있게 조절도 할 수 있어요. 돈 관리를 이제 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뭐 남편이 할 수도 있고 아내가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잘 하시는 분이 맡아서 하면 되는데 자기의 용돈을 따로 떼서 했으면 좋겠어요. 주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용돈 책정을 안 해요.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
내가 커피 마시고 싶을 때 마음 놓고 마셔도 되는데 괜히 그런 거 신경 쓰이기도 하고, 아니면 뭐 그냥 무턱대고 쓰다 보면 그 생활비에서 막 빠져나가게 되니까 이게 관리가 안 돼요. 개인적으로 쓰는 돈인데 그 돈이 생활비에서 나가니까 생활비도 관리가 안 되고, 나도 뭔지 모르게 돈 쓰면서 약간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용돈을 10만 원을 따로 떼놓거든요. 그래서 저희 남편은 원래 용돈이 15만 원이었는데 식대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20만 원으로 올해부터 늘려줬어요. 근데 거기에 본인 핸드폰 요금 용돈에서 내고, 그다음에 뭐 이발비, 교통비 다 포함해서 20만 원을 주고, 저도 이제 모임 같은 거 나가니까 거기서 커피 마시고 밥 먹고 뭐 교통비, 핸드폰 요금 10만 원에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도 그 용돈 내에서는 커피 마시고 싶으면 모임 나가서 마시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부담도 안 되고 뭐 스트레스도 안 받고 괜찮더라고요. 본인의 용돈을 따로 책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주부들은 이제 그게 아깝다고 내 용돈 책정할 만한 돈은 안 나온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오히려 용돈을 조금이라도 책정하고 그 내에서 쓰고 싶은 걸 쓰는 게 더 생활비를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누가 각자 본인의 용돈을 책정해서 사용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가계부를 쓰기만 하면 안 돼요. 가계부를 쓰면 피드백을 꼭 해야 됩니다. 가계부를 쓰는데 돈이 안 모인다,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. 그냥 기록만 해서는 안 되고, 내가 여기다가 돈을 안 썼어도 되는데 내가 이거를 왜 샀지? 이런 걸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저는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쭉 훑어봐요. 그래서 뭐 형광펜으로 칠을 하는 거예요. 아, 이거 내가 굳이 안 썼어도 되는 건데 샀다,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그 금액을 한번 이렇게 다 더해보면 그 금액이 적지가 않아요. 그러면 그 돈이 너무 아까운 거야. 이거를 모았으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었는데, 이렇게 반성을 하면은 그 다음에 소비를 할 때 이거를 고려를 하게 돼요. 아, 이걸 내가 꼭 필요한 거였나? 꼭 사야 되는 건가? 이런 고민을 한 번 더 해보게 되면서 쓸데없는 지출을 막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. 그래서 가계부를 작성만 하지 말고 꼭 내가 돈을 어디다 썼는지, 낭비하진 않았는지 이런 걸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. 오늘은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카메라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너무 어색해서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다 전달했는지 잘 모르겠어요.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카메라 앞에 나섰는데요. 앞으로 좀 더 익숙해지면 괜찮아지겠죠?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뵐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는 아린이 되겠습니다. 우리 모두 함께 부자 되는 날까지 화이팅 합시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